자,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는 힘들다. 엄청 힘들다. 무지 힘들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게임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스마트머니도 알기 때문에 스마트머니가 상반기에 이렇게 종목 차별화해갖고 땡기는 놈만 땡기는 겁니다. 예. 제가 하반기 왜 힘든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왜 힘들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하반기 왜 힘든지 얘기해 드릴까요? 김영익 교수께서 이번 주에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명목 GDP 대비해서 저평가다. 그래서 명목 GDP를 반영하면 지금 지수가 3,000선에 와야 된다. 이렇게. 자, 이 얘기는 지금 저평가된 건 맞죠? 근데 주식시장이 이제 이렇게 펀더멘탈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왜 이런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최근에 소매 판매가 또 없어졌구나. 왜 소매 판매가 잘 나오고, 왜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왜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잘 나온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있습니까? 없으시죠? 일단은 미국은요, 그 이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트럼프 때부터 그렇게 했다가 바이든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일자리는 많은데 미국인들만 취직을 하니까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임금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바이든이 왜 트럼프 정책을 고수할까? 이거 한번 그러니까 왜 이걸 고수할까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는 공화당이고 여기는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데. 김영익 교수가 그 얘기도 했죠. 아마 2분기부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갈 거라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김영익 교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미국의 GDP가요. 작년 12월 4분기에 꺾여야 됩니다. 근데 받쳤죠. 그래서 왜 GDP 수정률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고용지표도 잘 나오고 소매 판매, 물론 이제 소매 판매가 잘 나오는 건 미국의 연금 제도, 그러니까 연금 수령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율이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이렇게 8.7%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도 있지만요. 근데 어쨌든 고용 지표도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왜 트럼프 정책을 고수할까를 고민을 해봤더니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이 만약에 그대로 트럼프 정책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리쇼링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이 리쇼링이 뭐냐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만 미국에서 판매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제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아마 마이너스로 갔을 것 같아. 벌써 마이너스로 갔을 것 같아, 성장률이. 근데 이것 때문에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죠. 그게 이제 트럼프가 했던 걸 바이든이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민 정책도 수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약간 이거는 음모론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기준금리를 미국이 475bp를 올렸거든요. 이게 1900 아서 번스 이후로 가장 급격하게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보세요. 6.40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 몇 년에 걸쳐서 올린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단기에 기준금리를 475bp를 올렸는데 그것도 빅스텝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까지 올렸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6.4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렸다고 하기에는 냄새가 납니다. 즉 뭐냐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페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공급 측면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꺾이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서 왔나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갑자기 금리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시간이 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공급망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방법은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해서
전쟁 끝내면 되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민 정책을 완화시키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보다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7번. 어려워요?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자국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으면 달러가 약세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미국의 GDP가 원래 같으면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고요. 그러면 미국 내 투자 자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에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강달러 정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쇼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얘네들이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이익을 보잖아요. 셰일 오일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군수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은 이걸 만약에 타협을 해버리면 트럼프 정책 그 그 그 그 이 나중 이제 중간 선거에서 또 질 수 있거든요. 이민 정책도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표는 읽지 않으면서 실리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는 기축통화도 지키고. 근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김영익 교수님의 전망이 맞다면 미국 경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이제 초강세가 멈췄잖아요. 이렇게 강달러 정책을 쓰고 미국의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초강세가 안 돼요. 즉, 뭔 얘기인가 하면 미국이 처하고 있는 이런 정책의 후유증, 그리고 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본격화 될 것을 미리 시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연준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이 언제라든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니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무역전쟁 이거 어, 다시 좋게 만들어버리고 이민 정책을 수정하면 급속하게 물가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연준도. 그러니까 어, 파월이 지난번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나 미국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기축통화에 대한 지위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근데 결국 보세요. 강달러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강달러 정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약한 국가가 다 죽죠. 근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비밀이 숨어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재밌어요? 내가 종목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해갖고 재밌어요? 제가 올해 상반기만 보고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보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관점이 이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건 게 뭐냐면 1대1로 정책이었죠. 가장 많이 과시했던 거.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의 첨단 그 기업들은 일단 눌러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누르는 거 뭐냐면 강달러 정책을 쓰면서 그 다음에 약한 국가를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달러 정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약한 국가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 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강달러 정책을 사용하면서 약한 국가의 경쟁력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 적게 올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하면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에 다 대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써버리면 이 국가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부도 위기에 몰리죠. 그러면 중국의 1대1로 정책도 치명타를 입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융시장도 엄청나게 치명타를 입죠. 왜냐하면 어차피 부동산 GDP의 70%인 부동산도 지금 맛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강달러 정책은 다른 의미로 보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고 미국의 GDP 성장률을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을 저렇게 까부는 중국을 한 방에 보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책일 수도 있죠. 무서운 정책인 거죠.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인플레이션 높아서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걸 또 전 세계의 언론들은 다 받아서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페드에 낚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는 안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종목 장세로 가겠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가 이렇게 상반기에 기관들은 파는데 상반기에 막 종목을 막 순환매 시키고 올리고 막 이런 거는 하반기에 시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도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에? 아는데 절대로 가만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일본의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망해갔는가를 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지금 국제 공조가 다 무너졌죠. 그럼 나중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공조 하나도 안 됩니다. 서로 끝까지 가보자.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의 싸움에서 어떤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갖고 싸움이 크게 붙어버리면 이제 결국은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 하면 고소 고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저는 그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면 상반기 중에 빨리 주식에서 수익 내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장은.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희는 하반기는 지수 선물만 매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식은 거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침 3일절부터 시작해서 3일절 거룩한 날에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서 상반기만 주식하고 떠나시는 게 맞아요. 네. 지금의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나 유럽도 그렇고요. 나중에 위기 오면 이게 공조가 될 것 같으세요? 자존심은 자신들 다 꺾였는데.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짜 앞으로는 정말 힘들어지는 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중국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못 죽이잖아요. 중국은. 일본은 이제 환율로 죽여버렸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페드나 파월이나 미국에 낚인 거예요. 그게 제가 뭐 요즘 막 이렇게 뭐 CPI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속으로는 방송 나와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웃어요. 문제는 그게가 아니다고. 이번에 문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단도 거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3, 4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만 매매하고 이제 우리는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안 돼. 한 1년 동안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이런 얘기를 뭐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3월 18일 날 하니까 특강 가입합니다라고 해서 특강 가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특강보다는 대표님의 이런 얘기나 이런 시황관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이걸 가입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을 가입하시려면 ARS 결제하시면 되고요.